도원기서 2. 도를 지키다 1. 해월이 흩어진 도인을 모으다. 주인은 선생이 돌아가신 후 애통하여 어디로 행할 바를 모르고 전전하다가 영덕 직천에 있는 강수의 집으로 갔다. 그때 강수는 마침 풍습이 다 낫지 않아 초당에 누워 있다가 놀라 주인의 손을 잡고 선생이 당한 욕의 전우사를 듣고 슬피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했다. 강수의 처 박씨도 대성통곡을 하였다.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루다가 새벽에 밥을 지어 밥 한 바리를 싸서 나아가 동쪽으로 향했다. 마을의 닭들이 사방에서 울고 마침 비가 내려 머뭇거리다 중도의 영해에 이르러 도인의 집을 찾아 잠을 자고 다음날 길을 떠나 평해 황주일의 집에 이르렀다. 황주일 역시 선생이 돌아가신 소식을 듣고 슬피 울었다. 주인이 몸을 의탁할 것을 부탁하니 황주일이 응락하고 집을 주선해 주었다. 주인은 이에 처자를 이끌어 이곳에서 살게 하고 남학신 만드는 것으로 업을 삼았다. 이렇듯 생활하며 1년을 보낸 후에 영양 용화동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영원히 산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뜻을 맹세하고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뜻하지도 않게 을축년 7월 선생의 부인이 자녀들을 이끌고 찾아왔다. 주인이 그 모습을 보니 심장이 찢어지고 가슴이 막혀 차마 어떻게 오셨느냐고 묻지도 못했다. 벼랑간에 닥친 일이라 자신의 집에 들게 하고 주인은 다른 집으로 옮겨갔다. 갑자년 이후로부터 도인이라는 사람들은 혹 죽고 혹은 살아남은 사람도 있으며 혹은 도를 버리고 서로 상통하지 않아 오랫동안 발길이 끊어져 피차간에 서로 보기를 원수 보는 것과 같이 하기도 하며 서로 왕래를 하지 않았다. 주인은 산으로 들어간 후 몸은 산옹이 되었고 농사일에 극력 힘을 쓰며 스스로 발각되고 또 노출될 위험을 없애버렸다. 그러나 이즈음 선생의 가족은 그 생활의 어려움을 말로 다하기 어려웠다. 세월은 흘러 병인년 3월이 되었다. 소문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하여 멀고 가까운 곳에서 소식을 접하기 시작하자 비로소 상주에서도 자연히 알게 되어 선생의 가족을 돕게 되었다. 이해 3월 10일은 선생의 기일로 복을 벗는 날이다. 상주 사람 황문규, 한진우, 황여장, 전문여 등이 선생을 그리워하는 정을 지극하게 품으며 정성으로 제사를 지냈다. 이때부터 선생의 집을 보호하게 되었고 따라서 굶는 식구들에게 도움이 미치게 되었다. 이때 강수가 3월 초승을 맞아 스스로 생각을 헤아려 보건대 금년이 선생의 종기년인즉 그 자제가 반드시 용담에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게 되면 반드시 이들을 만날 것이라 여기고 길을 떠나 맹륜의 집을 찾아갔다.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 두서를 그릴 수는 없으나 그때 맹륜은 남학신을 만들어 팔아서 생활하고 있었다. 그 크고 장대했던 기질로 이와 같이 곤경을 겪고 있으니 차마 말로 다하기 어려웠다. 저녁부터 밤까지 기다렸으나 자제들은 오지 않았다. 그 밤은 곧 선생의 기일이었다. 맹륜 역시 슬픔이 가득했고 강수 역시 그 감회를 금할 수 없어 고대하고 기다렸으나 끝내 소식이 없었다. 일어났다 앉았다 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며 밤을 새우고 공연히 한숨만 쉬었다.
새벽녘에 이르러 강수가 말하기를 날이 이미 밝았소. 나는 바삐 가겠소. 하니 맹륜이 말하기를 그대가 지목이 두려워 바삐 가려 하니 음식이라도 들고 가시오 하였다. 강수 말하기를 이곳은 유명한 곳인데 내가 어찌 지목을 받지 않겠소. 즉시 절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전성문은 본래 영덕 사람이다. 갑전년 후로부터 집이 없어 이곳으로 와서 주인의 이웃으로 살게 된 사람이다. 그때 멀리에서 와서 같이 살거나 이웃에서 산 사람들은 김덕원, 정치겸, 전윤호, 김성진, 백현원, 박황원, 황재민, 권성옥, 김성길, 김계학 등이다. 병인년 8월은 강화의 난이 일어나 나라가 소란스럽고 어지러웠던 때이다. 그때 도인들 중 연원을 잃은 사람들이 주인이 있는 곳을 찾고자 하였다. 그러나 숨을 곳이 깊어 찾기가 어려웠다. 9월에 전성문을 영덕으로 보냈다. 강수가 우연히 만나 선생의 집과 주인이 사는 곳을 물으니 전성문이 처음에는 의심하여 그 실상을 말하지 않다가 강수의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이내 선생 가족이 사는 곳을 말해 주었다. 강수는 그 말을 듣고 기뻐서 즉시 박춘서에게 통지하고 주인의 집을 향해 떠났다. 세정이가 강수와 박춘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 손을 잡고 서로 만나 말하기를 지난 3년간의 회포를 이야기한다면 그대나 나나 무엇이 더하겠습니까? 하였다. 선생의 부인에게는 진실로 가까운 친척도 없고 다만 따르는 도인들만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친히 선생의 부인을 모시었다. 옛날에 그러함이 없었으면 지금에 이르러 이러함이 있겠는가. 선생의 부인께 절하여 예를 올리니 실로 외로운 자취인 까닭이다. 모두들 높여 말하기를 큰 집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이는 바로 이때부터 나온 것이다. 이해 10월 28일은 선생의 생신이다. 강수와 박춘서가 제사에 참례하고 주인이 반론하여 말하기를 오늘에 이르러 도인이 서로 모인 것이 이와 같으니 내년 정묘년부터 선생님을 위하여 계를 시작함이 어떻겠느냐 하니 강수가 말하기를 선생의 도를 크게 일으키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 무엇보다도 큰 것입니다 하였다. 주인이 말하기를 1년을 기하여 생신과 기일에 2번 각각 사전씩을 내서 봄과 가을에 제사를 모시자 하며 즉시 계의 안을 다듬어 각처에 통문하였다. 정묘년에 이르렀다. 도인들이 세상의 혐의를 피해 숨은 자가 많았는데 경주 북산 중에 가장 많았다. 그때 서로 연락이 되어 계에 참여한 사람은 김경화, 김사현, 이팔원 등이며 그 나머지는 일일이 다 적을 수가 없다. 영덕에서 참여한 사람들은 유성원, 김용엽, 배몽조, 구왈선, 신성우, 정창국, 배생 등이다. 그 후에도 소식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 선생 가족의 가난을 구할 수 있었다. 무진년에 이르러 김용여가 500여 금을 내서 한편으로는 선생의 집안을 돕고 한편으로는 궁핍한 사람들을 도왔다. 그 사람의 정성이 본연의 성에서 나온 것이다. 어질구나. 이 사람의 정성이 의롭구나. 그때 계장은 강정으로 정했는데 이 사람은 강수의 아버지이다. 옛글에 말하기를 하우씨가 9년 치수를 할 때에 태산에 오르니 산 위에 큰 짐승이 있었는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어 그 형상이 귀괴하여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짐승이었다. 그래서 우가 자세히 보아도 그 괴물을 알 수 없어 이내 괴이한 짐승임을 알고 활로 쏘았는데도 맞지 않고
포로 쏘았는데도 죽지 않아 마치 커다란 바위 같았다. 형상을 비유하면 용도 아니요 뱀도 아니었다. 그래서 우가 요 임금께 고하니 요가 말하기를 그 짐승은 태어나서 이미 앞에 1000년의 운을 받았고 뒤에 1000년의 운으로 화하여 다시 나오고 또 동방 태양의 운을 기다려 다시 그때에 화생할 것이다. 이 짐승은 3번 화생하는 짐승이다. 주가 멸망하게 되면 동방에 이르러 태양의 기운으로 100명의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 하였다. 대명연간에 장처사라는 사람이 있어 황장과 논결하여 말하기를 아름답구나 동방이여, 기이하구나 동방이여. 1000년이 지나 이 시의 끝에 이르면 도학선생이 태양의 기운으로 그 세상에 태어나고 제자가 28수의 정령에 응하여 지상신선 200이 나오고 덕이 사해에 흘러 이름이 천하에 떨칠 것이다. 등등의 이야기가 있다. 기사년 2월에 양양 도인 최희경, 김경서 등이 주인을 찾아왔다. 주인이 온 뜻을 물으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저희들은 도를 알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닦는 절차를 알지 못해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이렇듯 왔습니다. 원컨대 주인께서 법과 절차를 상세히 가르쳐 주십시오. 하였다. 주인이 말하기를 도를 어느 연원 누구에게서 받았는가 하니 저는 연원을 알지 못합니다. 공생이라는 사람이 우연히 와서 괴이함을 보이기에 그 이치를 탐색하니 공생은 다만 주문 13자만 알 뿐 도의 절차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치의 깊은 근원을 알고자 이같이 왔습니다. 바라건대 상세히 보여 잘잘못을 듣고 싶습니다. 하였다. 주인이 문건과 주문을 보여주니 그 사람이 크게 기뻐하여 말하기를 이와 같이 도를 내가 잘못 만났었구나 하며 입도하기를 간청하니 주인이 승낙을 하였다. 이렇듯 3월을 보내고 주인과 춘선은 양양으로 갔다. 그때 도가는 30여가가 차지 않았다.